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 어른뿐 아니라 최근 어린아이들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게 신체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장애,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ADHD 질환 등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방치해버린다면 내 아이의 마음의 병은 더 커져만 간다. 부모도 알지 못하는 내 아이의 마음의 병.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틱장애와 ADHD 증상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톡톡TV 닥터의 이민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소영입니다. 이민자 아나운서, 네.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의 교육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이제 자식 걱정이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내 자녀가 건강하고 또 공부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주변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은 내 자녀 이 고민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 살피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지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참 높은데요.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자녀들의 현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주로 몸과 마음을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칫 간과하기 쉬운 어떤 마음의 현상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뭐 눈을 깜빡인다든지 갑자기 고개를 뭐 흔든다든지 아니면 기침 소리를 내는 등의 어떤 틱 장애의 부분, 그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좀 많이 산만해지면서 어떤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부모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몰두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음과 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가장 먼저 이제 말씀해주신 뭐 내 아이가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든지 또는 뭐 어깨를 이렇게 계속 들썩들썩거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통 틱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틱장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틱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아주 순간적이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그런 음성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표를 보시다시피 틱장애는 이런 운동 틱과 그리고 음성 틱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그 운동 틱 중에서도 단순 운동 틱과 복합 운동 틱, 그리고 단순 음성 틱과 복합 음성 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 틱은 이런 특정 근육이나 한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눈 깜빡거림, 그리고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그리고 머리를 흔들거나 고개를 흔드는 거, 어깨를 들썩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겠고요. 단순히 그냥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흥분 상황이나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집중을 할 때, 긴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운동 틱은 어떤 한 특정 그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뭐 만지거나 던진다거나 손으로 냄새 맡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동작까지도 여러 복합적인 행동이 따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음성 틱은 그야말로 이제 소리나 어떤 단어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래를 뱉는 소리라든지 기침 소리라든지 하는 이런 단순 그 음성을 얘기를 하고요. 복합 음성 틱의 경우에는 의미 없는 소리나 특정한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향어라고 해서 누군가가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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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따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아까 단순 틱과 복합 틱을 구분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순 틱이 조금 발전해서 복합 틱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단순틱이 단지 그냥 뭐 근육틱 중에서 단순해서 복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그 근육틱을 통해서 주로 음성틱은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단순한 그런 그 행동이나 동작에서 시작을 해서요. 음성이라든지 복합적인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국민건강보험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이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틱장애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했더니 소아청소년기에 이 틱장애 환자 발생률이 이 5년 사이에 4.9%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이 소아청소년기에 틱장애가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틱장애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소아화병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좀 불안하고 긴장되고 우울함을 잘 느끼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이나 그 음성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이제 좀 의미를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간기가 항진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꺼트려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 그 원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을 아무래도 좀 이완시켜 주는 방법들이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의 어떤 그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간이 주관하는 장기는 간인데요. 간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선행이 삭변이라고 해서 그 바람과 같이 빠른 속도로 자극을 해서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근육과 음석으로 표현이 된다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인 그 원인 자체는 간기의 항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전체 이제 명수로 보면은 초등학생에서 가장 많이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고 또 여자 학생들보다는 남자 학생 수가 월등히 이제 거의 뭐 3배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건가요? 주로 이제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명수가 이 초등학교 요 시기에 예.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춘기 이전에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저희 그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명확한 가치관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엄마의 그리고 아빠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 감수성이 민감하고 좀 담이 적은 아이들이 긴장을 할 때 이제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전후해서 좀 발병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퍼센테이지적으로 한 뭐 8대 2의 비율로 높은데요. 그런 경우는 그 뇌의 본질적인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우뇌가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어렸을 때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어떤 활동량이 왕성해야 될 시기에 그 상처를 입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뇌에 대한 그 발달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틱 장애의 원인이 이제 좀 더 발병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원장님, 이 틱장애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나요? 네, 일단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틱장애의 그 경과 자체가 파도처럼 막 크고 빠르게 밀려오다가도 천천히 그 빈도가 아주 떨어지면서 없어진 듯 하다가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틱의 그 양상을 봤을 때는 완치의 어떤 개념보다는 저절로 없어진다기보다는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치료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발병률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지 그 완벽하게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그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근육틱이나 음성틱이 1년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뚜레짱이라고 해서 그 성인형 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한 7에서 80%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틱장애가 조기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이 틱장애가 또 치료를 해야 될 좀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합병증적인 그 요소들을 많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틱장애를 하면 좀 그 주위의 친구들이 놀림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어떤 좀 고립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틱 장애와 함께 충동적이고 과다활동적인 ADHD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학습 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이 특장애라는 것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생기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 참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네네. 어떤 학생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특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개체 특이성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누구는 있고 없을 수는 있거든요. 형제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친구의 어떤 성향이 상당히 그 좀 담이 적고, 그리고 뭐 시각적인, 청각적인, 후각적인 그 미각, 또 촉각적인 그 감각이 상당히 예민했을 때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발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나만의 그 감수성, 개체 특이성이 결합됐을 때 틱이든 아니면 다른 그 마음의 어떤 장애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특장애도 한방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한방에서는 일단은 치료법을 그 감기의 항진을 염두에 두고 그 억간, 감기의 항진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들어갑니다. 뭐 감이 억간산이라고 해서 이제 탕약 처방은 그런데요. 그런 처방을 위주로 해서 좀 심리적인 안신을 시켜줄 수 있는 뭐 안신환이라든지, 그리고 뇌력을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 과항진된 것들은 꺼트려 주지만 이 뇌력 자체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어떤 부분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는 그 뇌력을 올려줄 수 있는 뭐 해울 촉례단, 촉명탕이라든지 해울 촉례단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총혈이라고 해서 이 두정엽을 자극을 하는 그런 침법도 사용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좀 더 보조적인 요법으로 감각을 통합하는 훈련, 특히 그 시각 청각적인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정보 처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아웃풋, 출력을 해내는 그런 감각 통합적인 훈련을 통해서 좀 그 감기의 항진들을 내려주는 그런 치료법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해야 좀 호전이 되나요? 어떤 뇌 기능의 질환들은 뇌 구조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뇌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최소 6개월 정도를 잡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틱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가 틱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일단 틱 자체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극들로 통해서 이 신경의 어떤 전달 물질들이 계속 자극을 해서 본의 아니게 불수의적으로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꾸지람을 하거나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그 아이의 주변에서 그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 시각적인 자극,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이 몇백만 화소를 통해서 광자극을 계속 쏘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자극을 좀 멀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V나 그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좀 자제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은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는 모든 아이들이든 어린이에게 모두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항상 아이들의 눈에서 볼 수 있게 좀 대화의 채널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일단 엄마의 눈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상당히 그 힘들고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아이들을 좀 믿고 좀 눈높이를 낮춰서 바라보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참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틱장애 말고도 요즘 ADHD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도 발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ADHD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뭐 ADHD라 해서 무작정 뭐 산만한 아이들이 ADHD고 뭐 공부를 학습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ADHD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AD, Attention Deficit이라고 해서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HD,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해서 상당히 과다 활동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아동계에 나타나면서 2005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조사한 그 아동의 13.25%가 ADH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한 3, 4명 정도는 해당하는 생각보다 좀 흔한 질환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ADHD에 대한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도 쉽지도 않고 그쵸. 실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잣대를 대고 생각해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치료받는 경우는 그 발병한 아이들의 한 10% 정도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ADHD라고 해서 문제는 뭐 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향상 좀 많이 양기가 좀 많고 좀 활발한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활발하기는 하지만 뭔가 절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진 그런 아이들에게서 네. 발병하기가 쉽기 때문에 무작정 산만하다고 해서 ADHD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의기소침해 있거나 조금 다운돼 있는 ADHD도 있나요, 그러면? 근데 조용한 ADHD라고 해서 좀 생소하시죠? 네. 실질적으로 좀 많이 의기소침해져 있고 멍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좀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남자 아이들보다는 여자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좀 학습이 떨어져서 요즘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온다. 그리고 금방 읽어준 거 물어보면 잘 모르고 금방 본 거 확인해 보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가 조용한 ADH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HD라고 보다는 조용한 ADD에 가깝죠. 주의력 결핍 장애와 가깝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조용한 ADHD는 사실 얌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이나 활동 시, 특히 시험 볼 때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집중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뭐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경우는 뭐 요즘 아이들에게 흔하겠죠. 네. 이건 특징적이지는 못할 거고요. 뭔가를 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집중 활동을 피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책상에 앉아서 좀 진득하니 앉아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그 수업 시간에도 외부 자극에 그 친구들의 어떤 이 말들 하나하나에 반응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증상이 되겠죠. 그렇군요. 약간 내성적인 학생들한테서 좀 나타나는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 ADHD가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병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 화병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소아화병의 유무를 알기 위해서 그 체열 검사를 통해서 그 혈액의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 특히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도, 특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반응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정도가 또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ADHD의 어떤 전문적인 검사 방법이 좀 있습니다. 뇌파를 통해서 뇌의 전극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밖으로 역전사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뇌파 검사를 통해서 뭐 전두엽의 그 베타파, 빠른 속파의 어떤 과항진 상태라든지, 그리고 두정엽의 그 세타파가 떨어지면서 멍해져 있는 상태, 그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포커스거든요, 뇌파 검사에.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감각 통합 훈련도 있지만 감각 통합 검사라고 해서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나 촉각적인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제대로 처리를 해서 정확한 그 정보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방에서는 보통 이 ADHD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일단은 그 한의학적인 조증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조증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청열, 안신, 그리고 그 해울, 소간 해울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한약 치료로는 그 해울 총명탕이나 아니면 뭐 소간 해울탕 등을 이제 이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친구 치료는 몸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교감신경을 항진을 좀 꺼트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음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틱 장애와 함께 어떤 뇌의 기능의 병은 뇌파 이완 훈련을 통해서 호흡과 명상법을 이제 병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각 통합 검사도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그 감각의 반응을 제자리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틱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던 뭐 ADHD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주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유치원 선생님한테 좀 다른 학생들보다 좀 산만한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상태를 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좀 뭔가 깨름칙한데 그런 통보를 선생님이나 요즘에 이제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애들로 그렇죠. 표현받는 경우가 주변 많은데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있죠. 실제로 발병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전혀 이제 아무래도 또 바쁘시고 하다 보니 그냥 좀 미스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의력 결핍 우세형과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이 있는데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을 보면 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숙제 같은 거 잊어버리고 뭐 연필 잊어버리고 자기 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안 하고 일상생활의 어떤 규칙들을 잘 잊어버리고 이런 그 주의력이 좀 결핍됐다, 좀 산만하다 요런 이제 아이들의 그 표현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시겠고요. 특히나 이제 특징적으로 주의력 결핍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려고 합니다. 네, 특징적이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거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주 천재적인 경향을 가진 듯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1번부터 9번까지의 그 항목들 중에서 6가지 이상이 지속될 때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의 ADHD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 과잉 행동 충동성, 특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올 만한 그런 아이들의 이제 특성인데요. 일단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리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수다스럽게 어떤 의미 없는 얘기들을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고 오히려 관심의 표현이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해와 간섭하는 괴롭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보다는 어떤 과잉행동 충동성의 어떤 경향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제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예. 원장님, 그럼 우리 아이가 ADHD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인데 마냥 나무랄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ADHD는 참 난해하죠. 내가 이 아이를 야단을 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야단을 너무 많이 쳐서 얘가 이러는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실 텐데요. 네. 결론은 엄마의 인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엄마도 화병 아닌 화병에 걸릴 정도로 그만큼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용하고 칭찬하는 그런 이제 격려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단은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이 친구가 그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엄마가 싫어서라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회로가 우리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동요를 한다 그러면 친구가 상처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교사분들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엄마가 직접 찾아가셔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부분도 브리핑도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교사와 부모님과의 어떤 그 협동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아주 활달한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뭐 운동은 빠지지가 않겠죠. 특히나 그 펠프스라는 수영 황제가 ADHD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수영이나 뭐 자전거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틱과 ADHD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만약 학습이나 어떤 성적에 치우치게 된다면 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양육의 그 초점을 좀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잎피에서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 내 아이 살피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산만하다고 해서 조바심을 갖고 나무라기보다는 칭찬을 해주시고 또 기다리면서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간다면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톡톡TV 닥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재밌어 가보셨나요? 요즘 꼬꼬마들의 관심사는 실내 놀이공원 재밌어. 어린이들이 꿈꾸던 세상이 현실로 통 튀어나왔어요. 싱싱 부릉 나는야 멋쟁이 범프카 카레이서 스윙베베와 파도 타며 멋진 선장 될래요. 아이가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봐요. 실내 놀이공원 재밌어. 센스 있는 엄마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실내 놀이공원 재밌음은 중앙로 메가박스 제주점에 있습니다.